자, 39쪽 질문할 거 없나요? 52번이요. 네. 54번도 좀 하죠. 55번이랑 55번은 그냥 내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이거 하는 걸로 합시다. 52번 그 세 개면 돼요. 다른 건 괜찮을까요? 자, 52번은 보시면 다항 함수가 세 개가 있는데 fx, gx, hx. 네. 요즘은 부족한데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었네. 자, 그래서 fx, gx, hx인데 아침잠 많아 새벽 썼나?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고, 자, 기억부터 보시면 사실 이거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이게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 마이너스 x 라면 그쵸? f 프라임 x 이면 얘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다. 자, 이거 자체는 어때요? 괜찮죠? 요거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 상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얘가 y축 대칭 무함수라고 하는 애죠. y축 대칭,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는 애죠? 원점 대칭, 그렇죠? 뭐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죠. 저렇게 부르는 상황이니까 저 상황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얘기 좀 할까요? 몇 가지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예를 들어 봐봐라. 그럼 만약에 원점 대칭이 있었어. 원점 대칭이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예요. 자, 이렇게 됐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도함수만 좀 살펴본다면 얘가 f 프라임 x가 되고요. 얘는 미분을 하면 얘는 뭐가 돼요? f 프라임 마이너스 x에, 그쵸? 이 마이너스가 뛰어나가서 앞으로 곱해질 테니까 요렇게 되는 것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y축 대칭이었던 함수를 전체적으로 미분을 한바탕 하면 원점 대칭으로 원점 대칭이었던 애를 미분하면 y축 대칭 바뀌는 것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봐.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잖아. 만약에 f 프라임 x가, 그러면은 거꾸로 말해서 얘가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를 갖다가 우리가 거꾸로 이 상황을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배우긴 다 배웠던 건데 그 뒤에 나오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만약에 거꾸로 가서 적분을 한다면, 그쵸? 적분을 한다면 그 얘가 원점 대칭 가지고 적분을 한 상황이면 얘가 y축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일단은 좀 적분 자체는 적분을 하게 되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적분 상수가 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아무튼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y축 대칭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y축 대칭이었던 거는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이렇게 y축 대칭이었던 상황이었거든. 이게 적분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정확하게 원점 대칭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점 대칭의 중심 자체는 y축 선상 위에 있지만 뭔가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함수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네. 안녕? 그래요. 현수? 그래, 안녕. 여기 앉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보시면 원래 원점 대칭이었단 말이야. 원점 대칭해가지고 뭐 하면 적분을 하게 되면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y축 선상 위에는 어떤 라인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되냐 안 되냐는 일단 요거는 가능한데 얘는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것에 대한 거는 뭐 적분 가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정도만. 그 사실 이런 적분 자체는 수투에는 없죠. 저런 적분 자체는 수투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원래 치환 적분이잖아요. 근데 수투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가요. 밑에 거는 니은은 그냥 이거 그냥 니은도 합성함수 미분 아니냐? 수투. 니은도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좀 그대로 넘어가죠. 이것도 별거 아니죠.
그쵸? 이거 실제로 봐봐라. 니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AX니까 요거가 마이너스 A의 GX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양변 미분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엔 G 프라임 뭐예요? G 프라임 마이너스 AX에 곱하기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죠. 얘는 마이너스 A의 G 프라임 X 되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실제 이제 마이너스 A를 약분하고 나면 부호는 바뀌지 않아야죠. 니는 틀렸죠. 됐나요? 디귿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디귿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EX 그죠? 마이너스 HX 요게 x제곱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내가 얘를 갖다 봐봐라. 마이너스 x제곱에서 뭐 플러스 x제곱 정도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전체적으로 다 x로 한번 나눠요. x로 한번 나눠서 그 미분계수 정의를 좀 쓸 건데 미분계수 정의 쓰면은 봐봐라. 여기 이제 x로 나눠요. 마이너스 x죠? x로 나눠요. x로 나누면 이제 뭐 x분의 h EX 마이너스 H X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X로 한번 나눠요. 그쵸? 요거를 좀 잘라가지고 그 H 제로를 갖다가 한 번 빼고 더하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X분의 H EX 마이너스 H 제로 빼기 X분의 HX의 마이너스 H 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새끼 달려. 리미트 X 어디로? 0으로 가. 그럼 이제 요게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2 곱하고 2를 곱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2H 프라임 제로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보면 H 프라임 제로가 될 거고 얘네 둘을 뺀 값이 얘도 리미트 X를 0으로 붙이면 이 새끼 0이죠. 이 새끼도 0이죠. 아 그러니까 요 계산한 게 0과 0 사이 극한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죠. 그쵸? 오, 가득 앉았네요. 좋아요. 교실을 저기 해서 부원장님한테 저기 마감해달라고. 이제 그만. 은성이 아직 안 왔는데 어떡하죠? 네. 거기 뒤에 자리가 있는 건가요? 그 책 좀 치워줘 누구야? 네, 네 거일 거예요? 아니면 네 거예요? 2명이 더 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준이까지 포함해서 2명이. 선생님 영준이 있지 않았어. 참고로 이강인 씨도 우리 학원에서 제일 커요. 아 이놈의 인기랑 정말. 좀 약간데? 그건 그래. 자 봐봐.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게 나야. 맞습니다. 외모빨이에요. 자 54번. 맞아요. 그럴 줄 알았어. 54번이요. 약간 이거 도함수 정의 사용할 건데 조금 생긴 게 좀 독특하죠? 요거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연습 좀 보죠. f, x, y 야가 fx 플러스 fy다. 그래서 뭐 이제 방식 자체는 글쎄 이제 쌤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함수의 정의 어차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지간에 f'1은 6인데 f'2의 값을 알고 싶대. 그럼 봐보자. f'2를 알고 싶어요. 그랬어.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2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모에 h 하나 깔아주고요.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뭐 이렇게 적겠지? 근데 이제 다만 요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이 보기보다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할 거냐면 거기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게 f' 얼마 값을 알려줬어요. 1 값을 알려줬죠. 요 값이 얼마래? 얼마래요 이거? 6이래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2 플러스 h니까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봐봐라.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 여기를 2로 묶는겨.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h가 되겠지. 요렇게 해서 f2
괜찮네? 그러면 결국은 얘가 2 곱하기 뿅뿅뿅이니까 여기를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두 개로 잘려 나가겠지. H분의 F2 하나랑 F1 플러스 2분의 H 하나로 잘려 나가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거기까지 했으면 일단 이 새끼는 지운 다음에 내가 얘를 정의해줘야 되는데, 얘를 정의하려면 어떤 값을 확인해 봐야 돼? F1 값은 확인해줘야 돼. F1 값을 확인해줘야 돼서 위로 올라와서, 자, X랑 Y자는 전부 다 1을 때려 박아. 그러면 F1은 2F1이라는 식이 나오고, 결국은 계산을 해보시면 F1이 얼마가 되는? 뭐 0이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없던 F1을 막 갖다 박아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대로 정의해 주시면 답 나오겠네. 그치? 요거 리미트 H 달려 0으로 어떻게 해야 돼? H분의 F 1 플러스 2분의 H 마이너스 F1이라고 막 갖다 박아도 상관은 없지? 여기다 2분의 1 써주고 여기다 2분의 1 써주면 뭐 이제 그냥 답 나오는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구다리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신 형태의 문제, 전형적으로 내신에 나오는 문제.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좀 힘들고 그런 거 내기가, 여기 저런 꼼수는 별로 안 좋아하지. 좀 그렇고. 아, 이거 55번은 이게 봐봐라. 네. 빨리빨리 다니시죠. 네. 쫙 뒤에 자리 하나 있어. 잘 지나가야 돼요. 아니, 수토반으로 좀 오세요. 수토반에 자리 많아. 거기 추가 수업도 10명이야. 텅텅 비어요. 수토반으로 좀 오세요. 수토반 장사가 안 돼서 큰일 났네. 거기 그 장사가 안 되죠. 소방하는 일주일에 4번 와야 돼요. 아, 그래? 미안하다. 배제는 어쩔 수 없네요. 배제는 선택권이 없군요. 학통 때문에. 자, 최고차기 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는데 가조건 봅시다. 가조건에서 보면 f-1이 f1이다 이렇게 되죠. 나조건 보시면 f''의 마이너스 1, f''의 1이다 이랬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2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게 내가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5번 답안도 좀 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갖다 이렇게 푼다고 해서 내가 fx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고 막 뭔가 그런 거 혐오하고 막 폄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x의 4제곱, ax의 3제곱, bx의 제곱, cx,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좋은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쳐봐.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같다고 해. 미분은 또 하네. 그럼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같다고 해. 개수 정리 다 해. 개수 정리를 다 하면 뭐가 나오긴 해. 야, 이게 엄청나게 나오네. 여기가 ax 세제곱 중간에 건너뛸게. 뭐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ax의 플러스 b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상반식이 하나 나와. 숫자 상반이 하나 나와. 그리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0을 넣고 막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냥 우리가 수투를 처음 배우면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이게 문제에서 너무 뻔하게 4차라고 줬잖아. 너무 당연하게 4차라고 줬으니까 일단 쌤은 처음에,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들어봐봐. 일단 처음에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얘가 아무튼 어떤 대칭 형태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저 상황을 만족시킬 만한 거는 일단 여기에 어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에서 접점이 하나 생기면서, 그러니까 꼭 그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먼저 머릿속에 든 생각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에서 접점이면서 어떤 그 y 값이 똑같은 형태의
저렇게 그냥 아주 대칭 상황인 뭔가가 하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라고 치자. 그럼 정 가운데가 뭐니? 얘가 0이 되겠지. 근데 저건 당연한 상황인 거야. 이거 나중에 적분가하면 아는데, 야, 잘 생각을 해봐. 너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크기가 같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크기랑 내려온 크기가 같은데, 근데 여기랑 여기 간격이 4차 함수가 저렇게 다를 수는 없어. 다를 수는 없다고. 이게 왜 그냐면 3차 함수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 어차피 다 할 거지만, 야 3차 함수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크기가 뭐가 같냐면 이 3차 함수에서 여기 x축과 둘러싸인 이만큼 양의 방향으로의 이 넓이랑 같은 거야. 이 넓이 크기랑 같은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크기가 이 x축과 둘러싸인 이만큼의 마이너스 값만큼의 크기랑 같은 거거든. 근데 현재 이 상황에서 이게 3차 함수가 누가 봐도 정대칭 도형인데 현재 여기서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으려면 이 간격이 서로 다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달라질 리가 없고 결국 정 가운데에 있는 지점에서 극대가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억에서 뭐라고 했어? F'제로가 보면 0이면 그러면 F'1에서 0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거야. 현재 이 구조면. 맞아?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럼 선생님 F'1이 음수면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상황인 거냐면 여기쯤에 어딘가에 보면 F-1하고 F1에서 함수값은 같은데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도 같은데 그게 꼭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서 어느 지점인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형성이 되고 이쪽에도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근데 함수값은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저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마이너스 1이 조금 뒤로 밀리는 상황인 거야. 플러스 1도 좀 뒤로 밀리는 상황인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0도 어디로? 약간 뒤로 밀리는 상황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연스럽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그림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알아.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푸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모든 문제를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모범 답안대로 모든 걸 식으로 다 써서 풀 수는 없잖아. 뭐 그렇게는 못 풀어. 시간이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도 어때? 프라임 1이 0보다 크면이라고 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1에서가 0보다 크다며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1을 조금 더 앞으로 밀어야지. 그럼 약간 1에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1에서가 1가. 그러면 얘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밀린다고.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거기 마이너스 1부터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사이 중에 어떤 지점에선가 미분계수가 0이 나오는 것이 존재한대잖아. 있잖아 여기. 이 마이너스 1이 1로 밀려 나오면 여기 극소를 가지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러면. 디귿이 그래서 맞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이걸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림을 먼저 염두에 두고서 만든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식에서 문제가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야. 이런 보기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거든? 그 사람들도 대수를 정의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런 미적분은 이렇게 못 풀어. 내가 어제도 스토바한테 얘기했는데 미적분은 이게 안 돼. 미적분은 이게 왜 안 되냐면 미적분은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거 안 돼. 주영 한번 줘. 저기 앞에. 미적분은 저게 안 돼. 왜냐하면 미적분에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그리는 것도 있어. 근데 미적분 이렇게 못 그려.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으로 그릴 수는 있어. 미적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릴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미적분은 3, 4차 함수처럼 그렇게 그림이 뻔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저게 잘 안 돼. 근데 3, 4차는 아무튼 알려진 함수니까 저거는 좀 그려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추론은 가능하다 이거죠. 괜찮으니까. 어차피 이제 이쪽 구달이 왔으니까 슬슬 저런 것도 좀 해야 돼서 넘어가도 될까? 여기까지는 교재 정리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채점까지 완료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수투는 쌤이 좀 지금 진도 약간 조절하고 있어서 천천히 나갈 거니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접선 소개 정도까지밖에 안 했지? 접선이 이런 거다 소개했고 그거 좀 이어서 먼저
윈도우를 나가볼게. 오 마이 태블릿. 자,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저기 앞에 써있지만 오늘 미적분 형성평가 좀 이따가 수투 시간에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10문제고요. 통과는 70점까지. 70점이요? 네, 하나 더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네, 오늘 책 검사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접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어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 먼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봐봐. 선생님 의미적인 내용은 좀 전달을 해줄 테니까 평균값 정리 이제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중에 그냥 몇 가지 문제를 보면서 좀 잘 보시면 돼. 이게 그냥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는데 평균값 정리 진짜 별거 없어. 뭐 그냥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을 그냥 동일시해서 풀어도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서 별건 아닌데 다만 이걸 꼭 정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알겠지? 자 보자. 일단 먼저 선생님 요거 먼저 쓰자. 롤의 정리가 있고 평균값 정리가 있지. 서로 다른 거는 아니고 결국 롤의 정리 자체가 평균값 정리의 일종이지.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롤의 정리가 됐든 평균값 정리가 됐든 결국 문제 상황 자체는 그 전부 다 연속과 자, 미분 가능 정도는 깔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두 가지는 깔고 간다. 알겠지? 뭐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할 거니까 자 봐봐 fx 닫힌 구간에서 연속,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간, 열린 구간 미분간은 이런 상황이면 구간의 양 끝점이 근데 그냥 요건 이제 여담인데 꼭 나중에도 그런 정리 같은 거 잘 보면 그 정리에서 꼭 이런 말을 한다. 얘가 연속은 닫힌 구간으로 연속이라고 잡고 미분 가능은 꼭 열린 구간으로 미분 가능을 잡거든. 저게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에서부터 오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여담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열려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구간이 끝나잖아. 구간이 끝나면 이 지점이 막혀 있으면 이제 물론 닫힌 구간이니까 거기 이제 연속이라고 봐도 된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었어. 구간이 끝나는 점은 빵 하고 끝나면 이제 거기까지 연속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 우리가 미분 가능은 사실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좌미분계수 자체는 정의가 되지만 우미분계수를 정의할 또 다른 점이 없어. 또 다른 점이 없어서 여기다 색깔을 칠해버리면 이 옆에 점하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따져줘서 극한이라는 걸 보내야 되잖아. 근데 이 바로 오른쪽에 점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래.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이제 안 된대. 미분 가능을 설정할 때는 항상 열린 구간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끝에 구간의 끝점은. 그 정도만 그냥 좀 얘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튼지간에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뭐 이거랑은 별개로 양쪽 끄트머리의 값이 있다는 거야. 양쪽 끄트머리의 값을 FA와 FB라고 하는데 아무튼 롤의 정리는 FA와 FB가 서로 값이 같아. 값이 같은 상황이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두두두두두에서 얘가 A고 뚜두두두에서 얘가 B란 말이야. 여기 사이에 막 이거 지랄을 했어. 하다가 짠 하고 끝났는데 여기랑 여기 끝이 똑같아. 값이 똑같아서 여기가 살 이으면 여기 요렇게 이으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뭐야? 0이야. 그러면 저 구간 내에 보면 이 기울기 얘네 둘 간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쟤네 둘 간의 다시 구간의 양쪽 끄트머리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야. 구간의 양쪽 끄트머리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야. 자, 그 값하고 이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곳이 반드시 존재해. 자, 다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양쪽 끄트머리의 값이 같으니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어차피 얼마야?
어차피 0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순간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는 어차피 0이니까 이 평균 변화의 영값하고 똑같은 순간 변화로 갖는 그 C가 존재해. 근데 꼭 이런 말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 존재라고 하지. 괜찮을까? 눈부시니? 눈부시면 얘기를 블라인드 있어. 햇빛에 익숙하지 않아. 응? 햇빛에 익숙한데.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게 예외를 한번 더 볼까?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미분 가능이나 이런 거는 왜 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쌤이 절대값 함수 같은 거 하나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다 그릴까? 예를 들어볼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직선 이쪽 끝에가 같아. 그리고 마일이라 하고 또 1이라 할까? 0이고 절대값 x야. 근데 이런 거는 물론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는 어때? 0이지? 근데 여기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있어?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이런 반례들이 생길 수 있어. 그냥 단적인 반례야. 누가 봐도 접선의 기울기 0인 곳은 없잖아. 평균 변화율이 분명히 얘는 양쪽 끝점 사이의 평균 변화의 값은 0이지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은 없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곳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반례야. 그래서 반드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 괜찮을까? 자, 얘가 로레 정리야. 얘가 로레 정리고 실제로 이 로레 정리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뭐만 바뀌면 되냐면 평균 변화율 값만 좀 바뀌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평균값 정리는 똑같아. fx가 닫힌 구간 연소 열린 구간 미분 가능까지 똑같거든. 미분 가능. 근데 이번에는 이제 FA와 FB가 서로 값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양쪽 끄트머리를 또도도도도도 A 또도도도도도 B 한 다음에 양쪽 끄트머리를 이따위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네 둘 간의 평균 변화율이 이래. 그럼 이거랑 같은 미분계수,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지점이 몇 개?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알겠지? 적어도 하나 존재해.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해. 같은 내용이지? 우리가 보통 표기를 할 때 뭐라고 표기하냐면 B-A분의 FB-FA와 미분계수 값이 같은 점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 라고 하는데 뭐 로레 정리 때도 마찬가지고 평균값 정리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점 C가 존재하는 구간은 구간 내에 존재하는 거다. 알겠지? 딴 데서 찾는 거 아니야. 구간 내에 존재함을 밝히는 거니까. 자, 문제화돼서 나오는 것들은 1등급 수학에 몇 개 문제가 실려져 있으니까 그걸 풀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 의외로 차라리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 찾는 거는 잘하는데 평균값 정리랑 로레 정리는 좀 개념이 비어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 잘 알아두고 이런 데 비어있는 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집착한다고 그랬잖아. 저런 거만 겁나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저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지? 됐어? 나중에도 누가 물어보면 뭔지 모르면 안 돼. 뭐 단적인 예로 평균값 정리 같은 거 정의할 때 이런 것도 많이 해. 뭐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리미트 뭐 x가 무한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함수 f가 있었거든. 근데 fx 플러스 1하고 fx에 이렇게 해서 둘이 뺀 것의 뭐 극한인데 이게 갑자기 막 무슨 막 이런 거랑 같다고 막 그래. 막 가는데 막 어떤 애가 막 이런 거랑 같다고 한대. 근데 이게 별다른 건 아니고 나중에 이런 문제에 만나게 될 거거든. 이런 문제에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항상 잘 봐봐. 요거 f 안에 들어있는 애 있지. 여기 f 안에 들어있는 애를 분모에다 써봐. 알겠지? 요 그대로 쓰면 돼. x 플러스 1 자 빼기 x 어때? 이러면 평균 변화율이지. 맞아? 그러니까 어떤 x가 있고 그거에서 한 칸 앞으로 간 x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걔네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을 그려주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x가 있고 여기 x 플러스 1이 있었던 거지. 그 얘네 둘 사이의 평균 변화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잘 봐봐. 그게 미분계수가 어떤 미분계수 중에 얘랑 항상 값이 같은 애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 이 x랑 x 플러스 1이 어딜 갔어? 이 무한으로 가지. 그럼 이 미분계수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무한으로 가서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 괜찮아? 얘네가 이렇게 가야 무한으로. 그럼 얘도 같이 가는 거야. 그 사이에 껴 있어야 되니까. 언더스탠드? 아야 그 정도 이미지만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넘어가도 됨. 조금 중요한 거야 돼서 저기 증가함수. 증가감소 얘기를 좀만 할게. 사실 이게 막 증명이나 몇 가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좀 굳이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 그 증가감소 얘기를 좀 하자. 얘가 워낙 중요하지. 함수의 증가감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투도 이제 가장 좀 내용이 좀 까다로운 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 뭐 비적분도 까다로운 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 니네 방학도 끝나는 중이고, 계약이지 2월 초에 돌아들까 학교로. 나 뒤질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과로사 하겠어. 빨리 다 학교도 돌아가고. 그 다음? 그러니까 아무튼 다음 주, 다다음 주 28일인가? 그때가 일단 1월달 추가 수업은 그때 종강이니까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할게. 낮에 쉴 수 있다니 행복하다. 자, 함수의 증가 감소. 자, 찬찬히 정의해줄게. 알겠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좀 많이 까먹었을 거라 찬찬히 정의를 해줄게. 일단 우리가 증가한다고 하면 일단 이런 얘기를 해. 임, 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하하다가 어떤 애 우리 반이었나? 딴 반이가 누가 물어봤는데 선생님 임의의 두 실수랑 어떤 두 실수가 뭔 차이가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참 내가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맥적인 어떤 그 맥락을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의라는 건 아무거나 두 점을 잡아도 다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수학에서 명제에서 배웠지만 어떤 두 실수 x1, x2 이러면 어떻게 돼? 어떤 거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참이 될 만한 얘 자체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약간 이런 개념이야. 어떤 거든. 그래서 요거 말 자체를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가끔 선생님들이 그 객관식 지문에 뭔지 알지? 기니들이 지문에다가 어떤 두 실수 이렇게 던지는 거랑 임의의 두 실수 던지는 건 좀 다르니까. 알겠지? 수원수투에도 계속 나오거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아무튼지간에 x1보다는 x2가 큰 상황에서 보통 함수값 f x1보다 f x2가 더 값이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상황을 뭐라고 한다? 뭐 증가라고 본다. 또한 함수값 자체가 x1보다 x2가 더 큰데 fx1 쪽이 좀 더 함수값이 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감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함수가 감소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걸 좀 보여줄게. 자, 단적인 예를 보여줄게. 단적인 예를. 쌤이 그림을 하나 그려줄 테니까 봐봐라.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하자. 그림이야. 함수야, 함수. 자, 봐봐. 쌤이 여기 나눴어. 쪼개. 이쪽에서 이쪽 부분 말이야. 여기 증가 맞아? 잘 기억해라. 끊어져 있지? 상관없어. 증가 감소는 얘는
함수의 연속성과는 관련이 없어. 자, 불연속이어도 지금 네가 봤을 때 x 값이 커지면 무조건 y 값이 커지지. 그게 명확하면 증가 맞아. 됐니? 오른쪽 건 내가 뭘 표시하고 싶었을까? 감소인데 좀 더 명확하게 꺾인 점이야. 뭔 말인지 알지? 미분 불가능 지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건 좀 그냥 보면 알겠지. 얘도 그냥 감소야. 즉 뭐야? 함수에 5와도 관련이 없어? 미분 가능성과도 사실상 관련은 없어. 내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해주는 이유를 알지? 왜 그러는지, 그치?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는 그냥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것만 봐야지 뭐 끊어져 있냐, 미분이 되냐 이런 식의 보기랑은 좀 관련이 없어. 물론 이거는 말하기 나름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 근데 아무튼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어. 가능한 거다. 알겠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자, 그렇다면 이런 개많은 함수들 중 특히나 특별한 상황을 따로 뽑아서 보겠대. 어떤 상황이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증가와 감소.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은 보장이 되어 있는 함수를 놓고 보겠다는 거지. 자, 그 상황에서 잘 보시면 어떤 함수가 그래서 요래 갔어. 그렇구나. 내가 너를 이쪽을 x1이라 하고 이쪽을 x2라 했는데 이제 당연한 거지만 얘네 둘 간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평균 변화의 값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 수 있잖아. 무조건적으로 x2-x1분의 fx2-fx1이라고 잡으면 이 평균 변화율 상 분모의 부호도 양수고 분자의 부호도 양수지. 이때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얘랑 같은 미분 계수값을 갖는 곳이 반드시 중간 어디쯤에가 있지. 근데 그거를 상황 자체를 내가 이 x1과 x2를 아주 면밀하게 조금씩 좁혀가면서 보면 그 사이에 또 있고 그 사이에 또 있고 그 사이에 또 있는 상황인 거지. 즉 어느 지점을 잡아도 프라임의 값이 얘랑 같은 곳이 있을 테니 반드시 구간 안에 있는 곳에서 0보다 큼이 명확하다라는 거지. 근데 요것 때문에 항상 평균값 정리가 앞에 있는 건 거야. 증가감소 정의하기 전에. 뭔 말인지 알겠어? 증가감소를 뭘로 정의하고 싶어서? 미분 계수값으로 정의하고 싶어서 평균값 정의가 걔가 앞에 있는 건 거야. 언더스탠드? 자, 감소하는 상황 마찬가지겠지. 내려와. 고만 자. 눈을 떠. 아니 왜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 아니 안 돼. 그래서 내가 어제 수토반 애들한테 그랬어. 아니 도대체 불면증 치료 센터 이런 거 왜 있는 거야? 그냥 학원에 오면 청어랑 다 와서 돈 받고서는 불면증 치료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분필만 잡으면 다 자잖아. 그럼 어렵지 않은데 그 돈 한 10만 원 받고 앉아가지고 수학 수업 한 2시간만 들으라고. 개념 수업 2시간만 들으면 바로 잠 오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바로 돌아불거네. 잘 봐! 알아, 재미없지. 재미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걸 뭐 어떻게 재밌게 가르쳐? 말이 돼? 봐봐, 이거 양수잖아. 이거 뭐겠어? 얘 음수잖아. 중간에 프라임 값이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선 판단하지.
알겠어? 뭐를 증가함수 저거 보고 판단하재. 알았어? 미분계수 보고 증가함수 판단하겠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야, 프라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야 0보다 커. 어느 구간 안에서 프라임이 0보다 커. 그럼 내가 이거 보고 이 새끼 증가하네. 요거 돼? 이거 헷갈리지. 간만에 보지. 이거 어디 하나에 는 붙었었던 거 기억나?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가 능이 붙잖아. 잘 봐. 프라임이 0보다 커. 그럼 증가냐고 물어. 이게 증가냐? 이게 물었어. 이건 돼. 애가 증가한데 프라임이 0보다 크겠네 이랬어. 이건 안 된대. 이 엠병. 이거 왜 안 돼? 그 중간에 쉬었다 가는 새끼 하나 있잖아 이거. 가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는 애 있지. 얘 때문에 안 된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 그거 있잖아. 이 지점에서 분명히 할선임에도 불구하고 접한다고 표현하는 그 새끼. 이거 굉장히 애매한 새끼야. 이게 왜 애매하냐면 잘 들어봐. 야, 잘 들어야 돼. 선생님. 이게 어제도 스토리에 이 질문이 나왔어. 쌤, 잘 들어봐. 이게 왜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여기 지점에 미분계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딱 하나지. 맞아? 딱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 A라는 지점 하나에서 미분계수가 0이 돼. 그 나머지는 다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처음에 정의할 때 미니멈 점이 몇 개는 필요해? 2개는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라. 여기와 여기를 아무리 조그만하게 잡아도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 근처 어디 사이에 두 점 사이를 잡으면 그건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지. 여기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도 마찬가지야. 오른쪽도 아무리 좁게 잡아도 무조건 양수지. 딱 점이 몇 개, 한 개만 미분계수가 0이라고. 이거는 증가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이 정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리 못해도 점을 2개는 잡을 수 있어야 미분계수가 걔가 0보다 언제나 크다라는 말 자체는 안 된다고 할 텐데 여기는 딱 한 점밖에 없으니까 이 점하고 누굴 보면 무조건 프라임은 0보다 큰 상황에서 얘는 증가라고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프라임 값을 구해보면 언제나 0보다 큰 게 아니라 0이 되는 곳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지. 요즘에 한 개가 있더라는 거. 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물어봤지. 선생님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거는요? 라고 하더라고. 이 그림이 정석책에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중간에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극대점도 아니고 극소점도 아니다. 아니다. 그게 바뀌었다 그랬지. 맞아. 그게 한 10년 전에 그거였는데 지금 이 명칭이 바뀌었어. 극대점이기도 하고 극소점이기도 하다로 바뀌었어. 정석책의 저자 우리 성대 할아버지께서 거기다 그렇게 서술해 놓으셨어. 잘 찾아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점이 한 개일 땐 그런데 2개 이상이면 증가 상태라고 보진 않아. 알겠지? 그리고 이런 점들은 극대점이기도 하고 극소점이기도 하다라고 한대. 오케이? 아무튼지간에 내가 설명은 좀 길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증가라고 한다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푸시는 게 맞아. 알겠지? 뭐라고? 이건 마지막 말을 기억해야 돼. 결국 니네 문제 풀 때 야 증가하는데 너 도함수 어쩔래? 라고 물어본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놓고 풀게 이러면 돼. 알겠어? 결론은 저거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배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야 문제에서 프라임이라고 놓고 너보고 1번 보기에 증가, 2번 보기에 감소 이렇게 물어보긴 하겠냐? 그렇게 물어볼 리가 당연히 없잖아. 증가라고 놓고서는
그러려면 프라임이 어찌 돼야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0이 붙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애매하면 붙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나. 저거 볼 때마다 그 선생님이 기억나. 그 선생님이 예전에 그 시그마 동생이 고구마라고 했던 그 선생님인데. 아 왜? 거기 학원이 아사히파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엄청났었더라고, 그지? 얘기했는데 친구 이거 뭐야 가르치는 애 중에 이름이 지수 얘기했잖아. 지수 있었는데 그 선생님 오시더니 어디 친구 로그니 그 선생님인데 어마무시하지. 화내지 마 아이씨라니. 재민이. 지금 놓쳤네요. 그거 가야 아니 지금 퇴직 뭐 하시는지 몰라. 약간 그때도 좀 되게 독특하셨는데. 약간 되게 시인같이 생겼어. 시인. 저는 개그가 아주 어마어마했지.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감소하는 상황은 저거랑 반대 상황이겠지. 뭐 선생님 굳이 다 안 적을게. 좀만 넘어갈게. 보자. 자 극대극소.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 일단은 극대극소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프라임 값이 0인 거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 그 대부분 다 한 번 이상씩 다 배우신 거라 쌤이 좀 천천히 정의해줄 때 그 기억만 좀 되새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봐봐라. 보통 극대점과 극소점은 예를 들어 어떤 실수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실수 A. 그래서 A라는 점이 극점이라고 할게. 이 점이 실수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에서 그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그 구간 안에 포함되는 x값에 대하여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값에 대하여 fx 값 자체가 그 fa 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상황이면 우리는 얘를 극대라고 보겠대. x는 a에서 이 지점을 극대점이라고 한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구간 안에 속하는 x값에 대한 모든 함수값들보다 a에서 의 함수값이 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x는 a에서 뭐라고 한대? 극소점이라고 한대. 그 값은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한대. 그치? 그러면 또 내가 그림을 그려주겠지. 무슨 그림을 그려줘야 되냐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봐봐라. 예를 들어볼게. 빵 자 이렇게 그려볼게. 대충 여기 함수값 여기 있어. 일단은 자 얘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속하는 x값 중에 저 새끼 크지? 졸라 크잖아 값이. 제 극대점이야. 저 극대점이야. 여기. 알아야겠지. 이거는 중요한데 오히려 내신은 저런 게 중요해. 그지? 미분에서 0 나오는 거 백날 찾는 거보다 이게 중요해. 저건 안 틀려야 되거든.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 이렇게 봐봐. 그럼 얘는 뭐야? 여기. 그지? 요건 알지? 여기. 요건 알잖아. 자
미분과는 관련이 없잖아. 뭐가? 그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표현이 될까? 자, 마찬가지야. 그때 국수 역시 뭐랑 관련이 없어? 연속과는 관련이 없어. 미분 가능성과 관련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만 하고 한번 쉴까? 지금 잠깐 다 했어. 봐봐, 다 했어. 오늘 요거 제일 중요해. 다 하는 거야. 잘 봐봐. 야, 그러면 봐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특별한 경우가 뭐야? 미분 가능한 함수. 그때 극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새끼가 봐봐 올라가 둥글둥글해야 되잖아. 내려와 이런 걸. 미분이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제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 즉 증가와 감소가 있을 텐데 저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여기 어딘가 어디쯤인가 정확하게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한 요 정도를 기준으로 이쪽은 뭐 하는 중이었어? 증가하는 중이었어. 이쪽은 뭐 하는 중이야? 감소하는 중이야.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만약에 저 함수의 미분계수 값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하다고 봐야 되냐면, 미분계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양수라고 보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미분계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라고 보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또 누가 튀어나오냐면,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온다면, 자 다시 선생님 여기를 만약에 x1이라고 여기 x2라 하면 이런 거잖아. 미분계수값 자체가 이어져 있으니까 전 구간, 이게 이어져 있으니까 전 구간에서 뭐 한 거야? 값이 다 정렬되어 있는 상태야. 연속이라고. 함수값, 미분계수값 자체가 연속이라고, 도함수가. 그러니까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으실 텐데, 이때 여기가 한쪽에서는 분명히 여기서의 미분계수 값은 양수고 여기서의 미분계수 값은 뭐야? 음수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중간에 x1과 x2 사이 어디쯤인가 뭐가 존재한다? 0이 되는 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사이에 x1과 x2 사이 어디쯤인가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 것이 존재해? 0이 되는 것이 존재해. 우린 이 지점을 뭐라고 보겠대? 극대점이라고 보겠대. 그러니까 요쯤 되면 이제 교육과정의 큰 그림이 보이지. 교육과정이 왜 앞에서 자꾸 저런 것들을 정의해 주는지. 뭐 마찬가지지. 뭐 극소도 그려주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프라임이 뭐 했다가 음수였다가 프라임이 뭐 할 때 양수가 될 때 저 사이 어디쯤인가 프라임이 뭐가 되는 것이 0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 이 지점을 뭐라 한다? 극소라고 한대지. 즉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보면 봐봐라. 얘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면 봐봐라.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치? 미분 가능한 함수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뭐가 극값이 없다고 봐도 되겠지. 어떤 때야?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될까? 그리고 마찬가지지? 극값이 없다라는 말만 들어도 이 새끼가 계속 증가, 계속 감소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가 이때 대처 방안이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럼 문제를 풀 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극값이 없다는 말을 들었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고 있는 거지. 자,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 단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3차를 읽었어. fx가 3차야.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자, fx가 3차야. 3차인데 이 새끼가 극대가 없다네. 극값이 없대. 극값이 없다는 게 뭐야? 프라임이 2차잖아. 저 2차가 값의 부호 변화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값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게 이 새끼가 아래로 볼록이라면 계속 양수거나 위로 볼록이라면 계속 음수거나 혹은 뭐 0을 한번 찍었거나 이것도 부호 변화는 아니잖아. 이 부호 변화라는 말이 개 중요하니까 이 부호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 저게 미적분에서도 나와. 미적분에서 그 변곡 찾을 때 이계도함수 두 번 2' 구해가지고 0이 되는 곳에서가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 변곡점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부호 변화거든. 그 테마가 수능에 한 2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 극값이라고 하는 게 생기려면 도함수가 부호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그냥 도함수가 0을 찍었다 뭐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 알겠지? 부호가 달라져야 돼. 부호가 달라져야 극값이 생기는 건 거야. 언제? 미분 가능할 때만. 그래, 단적으로 미분 가능하면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고 오늘 형사평가 볼까? 쉬어. 안 돼. 끊어졌어.